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제가 최근 너의 시간 속으로 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상견니와 더불어 너시속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효섭한테 반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추석 연휴, 이번 주는 한글날로 연휴 대풍년이었는데요. 달콤했던 연휴가 끝나고 10월 11일에 여러분을 찾아뵌 여기는 F맛주스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애쉬비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과학기인 걸까요? 연휴 직전에도 퀴즈를 봤고요. 연휴 동안은 7개의 과제와 3개의 발표를 준비해야 했답니다. 벌써 이렇게나 바쁜데 기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되면 얼마나 더 바쁠지 무섭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미리 과제를 많이 끝내놓고 놀 땐 또 신나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밥도 먹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반년에서 2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담소를 나누니까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옛날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추억 여행하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 연휴도 끝났겠다.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저는 다행히 과제랑 발표가 산더미처럼 많은 만큼 시험은 또 별로 없습니다. 중간이랑 기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그리 부담되진 않는다는 점.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은 중간고사 이제 슬슬 공부하셔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힐링하시라고 틀어드리고 노래가 끝나면 첫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Still the Show입니다. 네, Still the Show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사연 보내드릴게요. 대학교 5학년인데요. 학교 가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다들 대리 출첵해주고 과제 물어보는데 저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인싸 현진님도 5학년인데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나요?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선 전 인싸가 아닌데요. 저 혼밥도 되게 자주 하고요. 독강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인싸 아닙니다. 그리고 5학년이면 대리 출첵해줄 때가 아니잖아요. 네, 수업도 제대로 듣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네, 혼자 알아서 잘 챙기셔야죠. 지금 새내기 아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 말한 거에서 약간 늙은 티가 좀 난 것 같은데 네, 저도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습니다. 새내기 때만 해도 출석에 의의를 두겠다. 시험 응시에 의의를 두겠다. 과제 제출에 의의를 두겠다.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나름 저도 철이 들어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과제도 부여받은 날부터 꼬박꼬박 하고 그래도 제출에 의의를 둔다는 건 새내기 때랑 똑같네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꼭 시간표 맞춰서 떼강을 들어야만 했어요.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혼자 듣는 고학번 선배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홍강을 하지? 하고 신기했던 20살의 저는 친구와의 격강보다 졸업을 위한 시간표가 더 중요해져 버린 5학년이 됐네요. 이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그래도 좋은 학교 오래오래 다녀야죠. 혼밥 관련한 건 지난 1회차 F맛주스 라디오 2번째 사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혼자 다니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거든요. 우선 다 같이 밥 먹으려면 시간을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점심학식이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명이 모두 시간을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은 수업이 12시에 끝났는데 화요일은 1시 20분부터 2시 사이에만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밥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답니다. 또 혼자 다녀도 얼마나 재밌게요. 우리 학교 캠퍼스도 잘 보면 예쁘단 말이에요. 이어폰 꽂고 캠퍼스 구경하면서 리달라 손에 들고 다음 강의실로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꼭 친구랑 같이 다녀야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MBTI가 ENTP인데요. 어렸을 땐 이성향이 좀 강했는데 요즘은 많이 옅어졌다는 걸 느껴요. 이걸 언제 느끼냐면 옛날에는 혼자보단 무조건 여러 명이서 있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바엔 그냥 혼자서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지질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20살, 21살 땐 대학에 입학하고 만나는 사람 풀이 고등학교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지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마냥 재밌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만 만나게 되고 안 맞는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마치 24구 포장용 초콜릿 박스 같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랑 새로 친해지려면 에너지를 내서 그 사람에게 쏟아야 하잖아요. 근데 나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만큼 그 전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죠. 24구 박스에는 24개의 초콜릿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그 양이 정해져 있어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곁에 편하고도 만나면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서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보고 있니? 네, 그러면 재밌는 5학년 보내는 방법.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 열심히 하고 시험 치다 보면 이번 학기 금방 갑니다. 네, 벌써 한 학기에 3분의 1이 지났어요. 바쁘게 살면 시간 빨리 갑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걸 즐겨보세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재밌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저한테 DM 주시면 저랑 놀아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입니다. 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연애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연애 특집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신 임모씨, 네,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연을 애슈비 인스타그램으로도 받고 제 개인 계정으로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제 지인인데 제 계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분 사랑하시는 만큼 꼭 오래 가길 바랍니다. 네, 결혼하신다면 저 축가로 꼭 써주세요. 우리 임모씨, 여자친구분이랑 행복한 앞날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빅마마의 체념 듣고 올게요. 빅마마의 체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F마주스 라디오, 오늘로 2회차를 맡고 있죠. 사연은 애슈비 인스타그램 @오네어슈비 혹은 제 개인 계정 @옵티머스현진으로 상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연 보내드립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써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네요. 네, 저는 있는 걸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발바닥으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혹은 방귀를 낀다든지 엄청 크게 용트림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정이 떨어지지 않나요? 여기서 정이 안 떨어지신다면 정말 찐사랑이시군요. 다음 방법은 아주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하게 잊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고백 공격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따로 마음에 든 상대가 있으니 거절을 하겠죠. 거절을 당한 그 순간 마음이 아플 테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미련을 남기지 않는 데는 직방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내가 망가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에서 발바닥으로 전화를 받아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코에 대고 방귀를 뀌어봅시다. 사연자님은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느끼실 테고 이 창피함이 사연자님의 미련과 그리움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도 사연자님과 멀어질 테니 일석이조겠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카톡 프사를 자꾸만 보게 되고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도 하게 된다면 차단당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카톡으로 자니? 자는구나. 잘 자라고 보내시면 카톡 차단을 당하게 될 텐데요.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시면 전화번호 차단까지 될 겁니다. 그때 토스로 1원씩 보내시면서 자니 자는구나 잘자 멘트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사연자님은 앞으로 그분과 연락하거나 만나게 될 일이 없을 거예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서서히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잊게 되더라도 아마 공허함과 우울함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우울할 때 어떻게 감정을 추스르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슬플 때 감정을 완전히 소모하는 편이에요. 슬픈 노래를 듣거나 좋아하는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눈물이 막 나거든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달의 연인이나 5월의 청춘을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말한 상견니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없는 제가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눈물로써 감정을 아예 날려버리세요. 네, 한바탕 이렇게 울고 나면 아마 후련해질 거예요. 네,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술로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것보단 훨씬 건강한 방법이죠. 한 3년 정도 지나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한다면 너무 귀엽고 순수했다며 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사연자님과 잘 맞는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좋아하고 계신 그분은 사연자님이랑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연자님의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응원하면서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합니다. 네,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라디오의 마지막 사연 들려드릴게요. 남자가 한 달마다 바뀝니다. 한 명을 길게 만나고 싶은데 매달 새로운 남자들이 대시를 해서 심장이 두근거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부러운데요, 저는? 네, 매달 새로운 남자들이 대시를 하다니 사연자분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인가 봐요. 한 명을 잘 만나고 싶어도 단기간에 마음이 뜨는 게 고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새로운 누군가가 대시를 한다고 해서 떠날 거였으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갈아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셨던 거라면 원래 이런 사람이란 건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상대에게 맞춰가려고 하고 새로운 이성의 유혹을 거부하는 게 응당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사연자님이랑 비슷한 성향이었기에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성향은 이렇기에 넌 나한테 맞춰줘야 하고 내가 맞출 수는 없어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중에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 그건 별로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보고 있니? 미안했다. 네, 사연자님도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고민해 주셨던 부분 바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발음이 씹히는데 제가 사실 발표를 하고 바로 와가지고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상형이라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외적으로는 여우상 느낌인 사람이 이상형이고 내적으로는 재밌고 저랑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사회성이 탑재된 사람이 이상형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상형 이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상형이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엄청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게 꼭 사귀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상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막 이상한 데서 만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신원이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뭐 어플이라든지 오픈 채팅 이런 만남보다는 이제 뭐 동아리라든가 뭐 같은 과, 저는 과 CC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5학년이라서 초과학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은 과여도 같은 수업 들어도 네, 헤어져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쉽게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은 과에서도 좋고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의 친구랑 놀기? 뭐 약간 이런 것도 좋고 소개팅도 좋고 미팅도 좋고 어쨌든 신원 불분명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그 외에 신원이 분명한 사람,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네. 그래서 연애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지 않아도 끌릴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춘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소개팅 나가면 항상 조금 괜찮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친절하시고 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저랑 티키타카도 꽤 잘 되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약간 대부분 이제 괜찮으신 분들이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끌린 적이 없거든요. 소개팅으로는. 근데 반대로 약간 그냥 뭐 지인의 지인이랑 놀다가 뭐 약간 우연히 눈 맞고 뭐 이런 경험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좀 마음에 든 경험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네,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나에 대한 성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자님께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죠. 제가 위즈원이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즈원 출신 가수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최애예요. 최애나의 러브어입니다. 네, 최애나의 러브어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라디오 클로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기하게도 사연이 들어오네요.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사연을 받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다들 자기 고민을 가감없이 보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혹 지인분들 중에서도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라는 이유로 사연 보내주실 때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건 제 선에서 컷했고요. 재밌는 고민들 위주로 라디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기 사연이 나오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은 아니고 저 고등학생인데 항상 너무 멋있으세요. 나중에 꼭 서울대 방송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옛날에 저 같아가지고 네, 한박 웃음 지으면서 봤는데 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입학할 때 방송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서울대 방송부 아나운서라고 하면 뭔가 멋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땐 갓 20살이기도 했으니까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운 좋게 합격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되게 기계적으로 라디오 진행해왔는데 가끔 이런 걸 보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에 아나국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나국 리크루팅을 제가 했었고 합격자분들께 전화로 연락을 돌리는데 다들 울컥한 목소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제가 방송부 합격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동아리 공연에서 입을 옷을 쇼핑하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백화점 한복판에서 엄청 감격해서 방방 뛰었거든요. 이걸 제가 리크루팅을 해보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겨우 동아리지만 여러 명 중에서 내가 막 잘하진 않더라도 여러 명 중에서 가능성이 보여서 날 뽑아준 거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이 고등학생 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보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꼭 우리 학교 오셔서 우리 방송부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졸업하고 없을 것 같긴 한데요. DM이라도 주시면 이제 선배로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F마주스 라디오 마지막으로 상견니 OST인 샹젠니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노래랑 숨이 상관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애쉬비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